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운전기사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지역 여성단체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55살 A씨가 승강기에서 나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혐의는 인정 안 하세요? 앞서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여고생이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대학생이 된 지난해 6월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뒤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이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뒤 통학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협박을 한 기록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예요.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학원장이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학교 밖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 지역 여성단체는 학생을 지켜야 할 대전교육청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교육청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라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교습소와 통학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해 성폭력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사설 통학차량의 인허가 제도와 성범죄 이력조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47명으로 어제보다 165명이 늘었지만 일주일 동안 10,000명 아래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2,720명이 확진됐고 충남 3,738명, 세종 589명이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는 다소 늘어 대전 6명, 충남 11명이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등 새 정부 충청권 관련 공약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전이 추진했던 항공우주청은 경남에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충청권 등 시도별 7대 공약과 15개 정책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충청권 교통망 확충이 기대되는데 먼저 대전을 중심으로 100km 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회덕 IC에서 서대전 IC 사이 호남 고속도로 지선도 확장되며 대전, 세종, 충남북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됩니다. 또 대전에서 세종,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만들어지고 충남 지역의 수건 사업이던 충청 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교통망을 토대로 중부 내륙 신산업 벨트가 구축되는데 대전과 세종에는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충남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사 논산 이전을 포함해 스마트 국방과 보안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특히 충청권의 수건 사업인 지방은행 설립도 공약 사업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지역별 세부 공약으로는 대전의 경우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방위사업청 이전이 공식 확정됐고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경부선과 호남선 도심 구간 지하화도 추진됩니다. 또 충남의 수건 사업인 서산 민항 건설을 비롯해 내포 신도시 탄소 중립 거점 육성,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국정과제로 충청권과 대경권 등 5곳의 초광역 지역본부인 메가시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를 설치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유치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통해 지방 주도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또 이러한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기능이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반면 대전시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항공우주청은 경남 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결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국가미래 전략으로 추진해야 할 항공우주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경남만을 위한 정치적 사업으로 변질했다며 비난하고 나섰고 일부 과학계도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TJB는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시청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여야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스튜디오에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확정된 허태정 대전시장이 함께 했는데요.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허태정입니다. 먼저 이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당내 같은 후보자 간의 정책 공방도 뜨거웠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해 주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셨던 우리 장종태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과 경쟁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종태 후보와 저는 오랜 동안 서로 신뢰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온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또 후보께서 바로 결과에 승복하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저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앞으로 원팀이 되어서 6월 1일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도 역시 대전시장에 도전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성과는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이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해오지 못했던 수원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난 4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역세권 개발 문제가 민간 기업이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역세권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이곳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장차 공공기관 이전해 올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27년도면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참 요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전 의료원 건립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하수처리장 이전이라든지 교도소 이전 등 여러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돼 나가는 것이 민선 7기에 이룬 가장 큰 업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보통 전임 정부에서는 3개 내지 4개였는데 네. 이번 민선 7기 동안에는 11개가 통과가 돼서 지역의 대형 사업들이 대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과도 얻었고요. 아쉬움은 누가 뭐라 해도 코로나19가 될 것입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고생하셨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에 비해서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대전을 통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남 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을 확정을 했는데 당초에 사실 항공우주청은 대전에서 먼저 설립을 제안한 건데 이 경남 공약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오늘에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네.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항공우주청, 특히 저는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주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주청 설립이 시급하다라고 제안을 했고,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원 등 연관 기관들 또 연관 산업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또 청단위 공공기관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우주청 설립과 동시에 그 입지를 대전으로 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경남으로 배치한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또 여러 가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네. 이렇게 보고, 저는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전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항공우주청뿐만 아니라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시면서 내건 공약이 참 많습니다. 핵심 공약과 또 사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이 한밭 운동장 철거 관련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네, 민선 8기를 위한 준비들은 차곡차곡 그동안 해왔습니다. 여러 공약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선 7기에 해결한 과제들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민선 8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그 사업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왔던 제가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사업들을 해결하고 또 완성하는 것이 다음 민선 8기 시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시민들의 삶이 많이 피폐화되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기반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과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 제도를 시급하게 마련하고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출생으로부터 그리고 양육, 돌봄, 그리고 청년들의 진로 진학과 일자리 문제를 생애 전주기별로 지원하는 제도를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음 그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한밭 운동장 철거와 관련해서는 네. 야구장 건립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원도심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야구장 건립을 통해서 이것을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스포츠 컴플렉스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60년 되는 이 야구장을 좀 편의성과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관람에 대한 어떤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구장 건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밭운동장 철거 문제로 왜곡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27년도면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건립이 되고 여기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이 다 마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충남대학교에도 육상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철거에 따른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본선 상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두 네. 분이 동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장우 후보와 비교해서 본인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상대적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물론 구청장도 했습니다만 지난 4년간 대전시장으로서 시정을 이끌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전진하고 더 삶에 개선되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4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것이 대전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저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의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령 서천 지역 국회의원 선거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전시장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과 윤영선 전 관세청장,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년 전 총선에서 김태흠 후보에게 패한 나소열 전 서천 군수가 다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가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전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미래기술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클라우드 센터 조성과 카카오 아이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